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을 맞이했네요.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글로벌 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글로벌 환경. 도대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트럼프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울고 웃는 국가들도 있을 거고 증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FMC하고 또 M7 실적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또 중요한 또 시기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 같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서 대외 불확실성 우려에도 국내 증시가 이제 강보합으로 한 주를 이제 마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이었죠. 즉각적인 대중 관세는 회피한 반면에 뭐 금리 하락과 달러 강세, 또 달러 약세, 주가 상승이라는 그런 친시장적인 그런 발언을 이어간 덕분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내주에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그 실적 결과가 발표가 추후 증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전날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종가인 2,523.5 대비 13.25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래서 2,536.80에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같은 기간에 코스닥도 724.69에서 728.74에서 4.05포인트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오르지 않았네. 한 4포인트 올랐네. 4포인트. 724에서 728, 4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21에서 2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3,897억을 샀다는 겁니다. 많이 사들였네요. 보니까 기관 애들. 외국인들이 5,868억 정도, 그리고 1,165억은 개인들이 이제 순매도를 해가지고 차익 실현했습니다. 웬일이야? 개인들이 또 차익 실현도 하고. 하여튼 기관 애들이 샀어요. 같은 기간에 코스닥에서는 기관하고 개인들이 320억, 1168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외국인이 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엇갈려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외인들은 사고, 어떤 팔고 좀 똑같이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이었던 20일인데 그 시장은 우려했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없었던 점에 이제 안도를 하면서 상승세로 반영을 했죠.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8을 하회하는 등 3주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기대를 금세 불확실성으로 바꾸면서 그 예측을 불허하는 면모를 다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실 갔던 중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상대로 예고한 25%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일단은 궁극적으로 이제 관세 인상은 현실화되겠죠. 근데 현재 인접국인 교역국에 대해서 관세 그 부과 계획 제시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요. 상대국으로부터 먼저 역제안을 빠른 시간 내 받고자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의 협상 여지를 좀 남겨두는 전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가지고 상대방 솔직히 조지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비상상태를 선포를 했죠. 선포를 하면서 석유랑 천연가스 그 시추를 확대하고요. 그린 뉴딜 정책 종료를 발표하면서 HD 현대미포랑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이 조선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2차전지 그 종목은 약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로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 차별화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운명적인 사명으로 화성에 이제 성조기를 꽂기 위해서 우주인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시스템, AP 위성, 시트레가이 등 우주 항공 관련주가 일제히 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확대 계획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인 한전기술, 효성중공업도 상승을 했죠. 트럼프가 정부 주도로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오픈 AI하고 오라클하고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 합작사죠. 이 스타게이트를 이제 설립을 해요. 향후에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발표한 뒤에 이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그 빅테크죠. 빅테크랑 반도체 소부장, 이 전력 설비 등 관련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탑니다. 그리고 24일 날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는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다만 다음 주 설 연휴 기간 예정인 FOMC하고 M7의 실적 발표 등 주요 이벤트에 대한 경계심이 좀 유입되다 보니까 상승폭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소폭 반등을 했고요.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주도 좀 내렸습니다. 이번에 FOM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예요. 물가 및 재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나 경로를 예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봅니다. 아울러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애플, 메타, 테슬라, 알파벳 등등 해서 이 빅테크도 연휴 중에 줄줄이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30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죠. ECB,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좀 앞두고 있고 시장에서는 ECB가 금리를 0.25% 정도 이해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죠. 투자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경제지표와 통화정책에 증시가 더욱더 민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 첫 주에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인 정책 집행으로 단기적으로는 관련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죠. 1분기 말에서 2분기로 가면서 실제적인 정책들이 이제 구체화되어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발언 영향력이 국지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제지표랑 통화정책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1월 통화정책회의는 연준의 동결과 ECB 인하로 컨센서스가 대부분 이제 맞춰지고 있고 2월부터 발표될 1월 경제지표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행정부의 정책만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데 펀더멘털의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로 미국의 빅테크들의 신고가 랠리가 가능했다고 이제 보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정부 출범 직전까지 유보되던 각종 투자 계획들이 추후 집행될 그런 공산도 클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꺼낸 프로젝트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계획인 스타게이트였던 만큼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자본 지출 계획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밸류체인의 그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데 분명 일조할 것 있죠. 일조할 것 같아요.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AI가 중심이 되고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인데 그에 따른 아까 말한 것처럼 밸류체인 그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트럼프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트럼프가 중요시 생각하고 관련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잘하면은 또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한번 자료도 찾아보고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